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의 내부와 가구를 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벽체, 바닥, 천장 등 내부 구조를 알맞게 정리하고 오브젝트 형태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구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작업한 모델링을 층별로 구분하여 그룹화합니다. 지붕과 1층, 2층, 그리고 각 중간 구조물을 각각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룹으로 묶은 객체를 숨겨서 잘 구분되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각 층은 벽체, 창호, 천장 및 바닥 등을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층별로 작업한 벽체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도록 대지 옆으로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 작업합니다. 내부 벽체와 바닥을 지우고 외부 벽체를 방향별로 하나씩 구분해 주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수정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지저분한 선들을 정리하여 줍니다. 각 방향의 외부 벽체는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구분합니다. 나머지 벽체 부분을 지우고 한쪽 면만 남깁니다. 다른 면 벽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저번 시간에 교실을 모델링 할 때는 처음 작업할 때부터 그룹으로 나누어 작업했지만 이번 모델링에서는 전체 박스를 만들고 점점 세부적으로 나눠가면서 작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모델링의 정석은 따로 없으므로 적절히 각 과정에 필요한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내부 벽체도 마찬가지로 작업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구분해서 작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바닥까지 작업 후 원위치로 이동시켜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구분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추후에 씬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한쪽 객체들을 숨겨서 내부가 더 잘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 벽체에 재질을 입혀줍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단독주택에서 많이 쓰이던 우드 인테리어를 생각하였습니다. 추후에 일부 재질은 수정하였지만 그 시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을 간단히 모델링하여 각 방에 배치합니다. 바깥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내부 문짝을 제작합니다. 컴포넌트로 지정하고 이름을 정의하여 관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표현만 해주고 추후에 회전 기능 및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재질을 적용하고 복사하여 다른 곳에도 배치합니다. 방향 및 스케일을 조정하여 기본 형태가 수정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른 베리에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유하게 지정하기를 클릭하여 원래 형태가 같이 바뀌지 않도록 합니다. 계단실 출입 부분은 문에 프레임만 따로 남겨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스케치업의 단면 기능을 통해 건물의 안쪽을 빠르게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면의 위치는 이동 툴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적당한 단면을 찾아 지정합니다. 단면에 의해 잘라진 객체는 검정색 또는 지정된 색으로 표현됩니다. 객체의 모든 면이 닫혀 있어야 단면이 표현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객체가 채워지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므로 필요시 그려 넣어서 막아줍니다. 웹툰 배경 작업보다도 건축 작업 등의 단면 이미지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작업하는 김에 정리를 잘 해두면 다벽면으로 활용 가치가 많아질 것입니다. 단면을 통해 안쪽 벽면과 천장 등을 확인하면서 나머지 재질도 빠진 곳 없이 적용합니다. 이렇게 건물 구조를 구성하고 틀을 만들어서 내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밑작업을 완료합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의 몰딩과 걸레바지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따라 사각형을 그리고 옵셋 툴로 선을 그린 뒤 밀기 툴로 두께를 만들어서 제작합니다. 천장 부분이므로 화면을 뒤집어서 작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정방향으로 모델링을 한 뒤에 완성된 객체를 뒤집어서 배치를 해줍니다. 나무 재질을 천장 몰딩에 적용해줍니다.
바닥 걸레바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벽체에 바로 표현해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천장 쪽에서 작업 후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문이 위치한 부분은 잘라냅니다. 정확하게 해당 부분을 한 번에 자르지 않아도 먼저 적당 부분을 자르고 밀기 또는 이동 툴로 문 끝을 기준으로 잡으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걸레바지나 몰딩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디테일을 만드는 요소이지만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부분의 경계를 단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경계를 채우게 되면 더 디테일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같은 공간이라도 더 비어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모델링이 너무 비어 보이고 허전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일직선의 경계에 사물을 놓거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를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내부의 가구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에 앞서 박스 형태로 크기와 위치를 잡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쪽을 먼저 구상하고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자 주방을 생각하였고 일반적인 치수에 따라 라인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일정 높이만큼 올려서 싱크대가 위치할 공간을 표현해 줍니다. 완성된 객체를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냉장고와 싱크 상부장도 제작합니다. 위치와 크기 등을 조금씩 조정하여 세부 모델링에 앞서 틀을 만들어 나갑니다. 다음으로 식탁과 의자를 제작합니다. 의자는 모두 동일한 형태이므로 미리 컴포넌트로 만들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치수를 개입하여 박스를 만들고 컴포넌트로 지정합니다. 등받이 부분까지만 추가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복사하여 나머지 곳에도 배치합니다. 싱크대 문짝도 미리 사이즈를 고려하여 선을 그려둡니다. 추후의 디테일 단계에서 작업해도 무방하지만 지금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었는지 검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가구들도 배치하였고 나머지들도 채워나갑니다. 만약 가구를 배치하다가 공간이 너무 좁아 보인다면 방 크기를 수정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방 사이즈도 확인해보니 건물을 좌측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각 벽체와 바닥 등을 이동하고 연장하여 크기를 수정해줍니다. 일부 객체만 따로 수정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잘 유의하여 작업합니다. 방 크기를 수정하고 가구들을 일차적으로 배치한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한 단계씩 가구들의 디테일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물에서도 주방 쪽 가구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보니 먼저 배치하게 됩니다. 뒤쪽 벽면을 먼저 타일 재질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스케치업 기본 재질로 하였고 스케일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기능을 통해 타일 끝선을 맞춰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싱크대 상판 부분을 표현합니다. 상판과 아래 문짝 사이에는 살짝 공간이 있으므로 이를 표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을 아래로 복사하고 밀어넣어 중간에 틈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보조선 기능을 활용하여 싱크 하부 쪽에 살짝 들어간 부분을 표현해주겠습니다. 일정 높이만큼 보조선을 만든 후 선을 그려넣고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다음으로 각 문짝을 제작합니다. 작업한 싱크대 몸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잡고 문짝을 컴포넌트로 추가하여 작업합니다. 문짝이 반복되는 형태가 많으므로 따로 관리하고 수정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지 검색 등 레퍼런스를 잘 활용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서는 사각형의 프레임 형태가 살짝 돌출되어 있는 나무문을 생각하고 작업하였습니다. 주로 옵셋, 이동, 밀기툴 등 간단한 기능 위주로 활용하여 형태를 잡습니다. 재질이나 세부 표현 등은 추후에 작업하거나
아니면 목표하는 퀄리티에 따라 2단계에서 거의 디테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한 경계를 흐릿하게 하라는 방식을 지켜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작업합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다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돌출된 형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작업한 문짝을 복사하고 배치합니다. 손잡이를 추가하고 다른 사이즈의 문짝도 제작한 후 재질을 입혀 주었습니다. 상판 부분은 대리석 느낌이 나도록 재질을 입히고 뒷부분 형태를 추가합니다. 싱크대는 먼저 사각형으로 틀을 잡고 추가적으로 곡선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고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스케일로 안쪽 면 크기를 조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면을 한 번 더 작업하여 곡률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지우개 틀로 중간 선들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몇 개의 원을 겹쳐 그려서 배수근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동, 밀기 틀로 입체감을 만듭니다. 재질을 적용하여 싱크대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수전을 작업합니다. 원형 기둥을 여러 개 배치하고 변형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원형 기둥을 교차하면 따로 겹치는 면을 정리하지 않아도 연결부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싱크대 수전 각 부분을 이어나가며 형태를 만듭니다. 둥근 부분을 윗면을 스케일로 조정하고 선을 매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중간에 면이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안쪽에 단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워주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최적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표현하여 작업합니다. 손잡이가 될 부분도 먼저 박스로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곡선을 그어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일부는 교차면을 사용하여 겹치는 곳에 선을 그려놓고 형태를 깎아내서 작업합니다. 두 객체를 솔리드 툴을 활용하여 형태를 바로 합치거나 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나하나 선을 그어서 처리하는 방식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형태를 만들 것인지 미리 고민하고 작업하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를 작업합니다. 먼저 모서리가 둥근 박스 형태를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돌출된 곡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가이드가 될 선들을 그려넣습니다. 이동 툴은 이런 식으로 선뿐만 아니라 점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점과 선 모두 이동할 경우 인접해 있는 선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한 점을 방향키로 활용하여 밖으로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 선을 따라 돌출됩니다. 모양을 조금씩 수정하여 형태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지우개 툴로 선을 매끄럽게 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적은 선을 활용하여 작업하면 용량 최적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얼 부분을 작업합니다. 가이드 선 작업,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제작, 선 정리, 재질 입히기. 보통 이런 프로세스로 각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스케일러 비율을 수정하거나 간단한 편집 정도의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의 형태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를 활용한 모델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